아니 엄마가 유치원이랑 학교는 다르다고 몇 번을 말을 했어. 너 이제 몇 살이야? 초등학교 가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혼자서 한번 해봐야지. 일어나. 지금 몇 시야? 초등학교는 유치원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늦게 일어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서 일어나. 아니 옆집 영희는 벌써 2자릿수 더하기 빼기 한대잖아. 근데 너는 이것도 못 해가지고 어떡해? 손가락으로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고 있으면 언제 다 해? 머릿속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엄마가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했지. 연습을. 아니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해보고 해야 되는 거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친구가 네 거 물건 뺏어갔다고? 그러면은 돌려달라고 말을 해야지.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지. 아니 왜 그 말을 못해? 그렇게 소심해가지고는 학교생활 적응을 할 수 있으려나? 학교 가서 친구한테 자꾸 끌려다니면 안 되는데. 학교 가서 이렇게 적응 못해가지고 수업 못 들어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정말 걱정이다 걱정. 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연입니다. 오늘은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이 학교에서 14년간 근무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입학을 지켜봐 왔고요. 또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강의를 부모님들께 하면서 그 불안감을 고스란히 느껴왔어요. 이제는 제 차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방법은요, 그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공부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준비할 거 5가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40분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교시에 40분인데요. 그 시간이 꽤 길거든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수업 활동을 준비하셔서 이 주의력을 환기를 시키시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업 중간에 이 뒤에 나가거나 이 연필을 깎으러 간다거나 이 보건실이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수업 시간에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요, 이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 계속 배고프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빵이라도 뭐라도 꼭 밥을 먹고 오는 게 좋고요. 이 경쾌하고 차분하게 아침을 시작해서 급한 마음으로 야 빨리빨리 가. 그러게 엄마가 일찍 자라고 했잖아. 이렇게 서로 기분 상한 마음을 주고받지 않도록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우리 아들 오늘도 힘내자, 파이팅!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학교에 가면은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학하기 전에 이번 겨울방학 때요, 가족들끼리 다 같이 앉아가지고 독서도 한번 해보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2번째예요. 학교 생활에 대한 대화이거든요. 혹시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세요? 너 학교에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유치원이랑 달라. 너 지금 몇 학년이야? 몇 살이야? 이런 말이요. 이런 말은 이 초등학교에 대한 이 선입견,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해요. 그래서 불안감이 높은 아이들에게 특히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 이서윤쌤의 아이 스스로 하는 초등 입학 준비 이 학교 생활 편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서는요, 아이랑 같이 재미있게 퀴즈를 풀면서 이 학교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 초등학교 입학 당시의 기억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이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해보시면서 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3번째입니다. 바로 스스로 하는 생활 습관 기르기예요. 학교는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요, 도와주실 수 있는 거를 도와주시려고 하시겠지만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옆에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요, 됐어 엄마가 할게, 혹은 아이가 했는데 엄마가 다시 뒤집어 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배움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옷을 입고 벗는 거, 우유곽을 열고 다시 해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스스로의 그 공간을 정리하는 거, 이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옷을 입는 거, 이런 것들 가정에서 꼭 훈련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요청하는 연습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요, 기센 애들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무서워서 필요한 거 말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지는 않나요? 네,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 요청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요. 특히나 만약에 가정에서 다 욕구를 만족시켜줬다. 그런 경우에는 요청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졌던 경험이 없거나 협상했던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그것도 요청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또 기질상 부끄러움이 너무 많고 이 소심한 경우에는 또 요청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 멘트를 알려주시고 집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놀리지 마.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과 멘트를 연습을 해야 되냐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출간한 책 이서윤 쌤의 이 아이 스스로 하는 초등 입학 준비 학교생활 편에는요, 이 상황과 멘트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아이랑 역할놀이 하듯이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아이가 용기 있게 바로 그 멘트를 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면은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바로 다섯 번째는요, 학습의 준비예요. 입학을 앞두고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까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요? 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맞춤법을 정확하게 쓰고요. 문장을 정확하게 아주 완벽하게 써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놀라시겠죠? 절대 아니고요. 받침이 없는 단어를요, 어느 정도 조금 읽을 수 있고요. 거기에 받침을 살짝 붙여가지고 어설프지만 읽을 수 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쓰는 것은요, 글자를 보면서 좀 그리듯이 옮겨 쓰듯이 쓸 수 있다? 아주 훌륭해요.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도요, 1부터 100까지 읽고 쓸 수 있다?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한 자릿수에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정도 하면은 정말 입학 준비 잘 해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입학할 2024년에는요,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이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국어의 실수가 34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들어가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한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쓸 수까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연필을 잘못 잡는다거나 이 획순이 틀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잘못 습관을 잡으면은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연필을 정석대로 잡고요, 획순을 정확하게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자음, 모음 한번 익히고요, 자음, 모음 합해보고요, 받침 붙여보고요, 받침 가족 붙여보고요, 그 다음 어려운 받침 한번 붙여보면서 알지만 좀 체계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요, 단순히 더하기 빼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다거나 하지 않고요, 수를 가르고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7을 한다라고 하면 3, 4, 2, 5, 6, 1 이런 식으로 가를 수가 있게 되죠. 이 가르기와 모으기를 하게 되면은 수 감각이 높아지게 되고 수가 점점 커져도 이 연산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에서부터 도형 그리고 시간을 읽는 것까지 모두 다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서윤 쌤의 아이 스스로 하는 초등 입학 준비 공부편이 있습니다. 이 학교생활편에 이어서요, 이 공부편에서는요, 딱 한 권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한글과 수학을 모두 익힐 수 있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굵게 이 한 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요, 이번에 저희 아들이 학교에 입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내가 이 쓴 교재로 꼭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사실 다른 책을 먼저 출간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제가 쓴 교재로 꼭 공부를 시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출간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자, 그 말은요, 정말 이번에 입학을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식들을 가르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핵심적인 내용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는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 입학을 할 때 이거를 알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연습하고 오면 좋겠다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 불안감은요, 전달이 되기 마련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다 불안하시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 다 적응을 잘 할 거예요. 이서윤 쌤의 아이 스스로 하는 초등 입학 준비 책을 통해서요, 불안감은 덜고 믿음은 늘리는 그런 입학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드릴게요.